자,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보도국 윤경재 기자 그리고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심 원장님 어제 계속 포항에 계셨고 바쁘신 와중에도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일단 오후에도 또 포항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윤 기자, 보도에 리포트에도 나갔지만 어제 지진의 규모 또 진원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포항시 북쪽 9km 지점입니다. 리히터 규모는 5.4인데요. 지난해 규모는 5.8, 그러니까 0.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력으로 따지면 지난해의 3분의 1, 정확히는 2.8분의 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앙의 깊이가 9km에 불과해서 지난 경주 강진 15km보다 지표면에서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진 에너지가 지난 경주 강진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진에 앞서 두 차례 전진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집계된 건 41차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나온 자료 화면 어제부터 계속 좀 많이 본 화면 같습니다. 포항 소재, 포항 북구 소재의 한동대 모습인데 건물 외벽이 정말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 기자 말대로 경주 지진, 작년 9월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 어제 포항 지진의 규모는 5.4. 원장님,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시민 여러분들이 0.4 차이의 규모로 일어났는데 피해는 작년보다 훨씬 컸다고 느끼시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윤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주 지진에서는 진앙지가 14km 정도의 심도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9km 정도로 낮아서 실제 일어난 규모에 비해서 느끼는 진도가 컸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경주하고 다른 것은 이 포항의 이 바닷가, 해안가 지역에 연약 지반이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액상화 현상이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속에 흙 속에 있던 물 수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분리가 되면서 그때 이제 구조물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세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9.12 지진에서는 그 주기가 고주파라고 해서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았는데 이번엔 저주파로서 주기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그 울렁거리는 정도가 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고층보다는 3층에서 5층 저층의 어떤 건물들에서 커다란 피해가 났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그 2시경, 3시경에 이 방송국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만 저와 같이 있던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한 6초, 7초, 그렇습니다. 길게는 10초까지도 지진동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경주 지진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길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저희 느낌에서 이제 경주가 더 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짧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있는 지역의 위치라든지 집안의 정도에 따라서 그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상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0초, 30초까지 이렇게 길게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지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도 지진동을 느끼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붕괴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 규모, 특히 이제 그 내진 설계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바로 바로 밑에서 그런 규모의 지진이 났다는 전제하에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항과 같이 울산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느끼는 정도는 실제 울산에서 포항에서 느끼는 정도하고는 아주 미약한 느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따라서 체감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지진을 상하, 수직으로 좀 진동을 느끼신 분도 계시고 수평으로 좌우로 좀 느끼신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좀 이 두 가지의 지진이 뭐 어떤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굳이 그 부분을 구분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직보다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어떤 진동이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특히 아무래도 조족저라고 해서 어떤 철근이나 이런 것이 보강되지 않은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대 같이 외벽에
타일 형태로 붙어 있는 이런 건물들의 있어서는 많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지금 뭐 사진 봐도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예.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위험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평 진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네.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붕괴 3건, 반파 219건 등 이 피해는 앞으로 뭐 집계된 상황을 현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피해 상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건물 피해가 1,200여 건이나 포항에 났습니다. 현재까지의 또 피해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기자 어떻습니까? 네, 울산에서는 포항만큼 그렇게 다행히도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예. 네, 소방본부하고 경찰에 100여 통의 신고가 접수되긴 했지만 아직 울산시가 집계한 바로는 피해는 없다고 확인을 했고요. 예. 다만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 2곳의 벽면과 천장에서 균열이 발생한 걸 확인했습니다. 예. 또 KTX 열차가 지진 매뉴얼에 따라서 저속 운행하면서 10여 분씩 지연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파트 한 곳의 엘리베이터가 잠시 멈춰 서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석유화학 단지와 원전도 피해가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시민들은 워낙 울산에 이런 지진이 잦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잦다 보니까 워낙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포항 시민들의 부상도 인명피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산 지역은 일단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심 원장님, 그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네. 저희가 뭐 해일 걱정도 하고 네, 합니다만 지진이 어제 지진은 네. 해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 전파되는 속도는 이제 360도 전체로 이동이 되겠죠. 예.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바다에서 일어났을 땐 그 단층에 의한 단층의 이격에 의한 예. 그 초울림 현상이 장파로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연안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 해일 그렇지. 피해는 네.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만 네. 포항 시내에서 이게 발생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네. 우려하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직접 포항을 어제 다녀와 본 것으로 보면 예. 그 대부분의 피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층 건물에서 많이 있었고 예. 특히 이제 북구에 한동대가 있고요. 네. 흥해읍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피해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울산은 안반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연약 지반이나 그 태화강 주변에 지반이 약한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규모에 비해서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피해 상황 CG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피해 상황 집계된 CG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콜을 주시고요. 자, 해상에서 역대 지진 저희가 울산 인근 아니 전국에서 또 일어난 역대 지진 CG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9월 10일 바로 작년입니다.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이었고요. 2위는 비공식 기록이었는데 사실 어제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역대 2위 규모의 공식적으로 2위 규모의 지진이 됐습니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발생한 5.4의 지진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두 번째로 가장 큰 지진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5.2, 5.1, 5.0 계속해서 좀 이런 비교적 강진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CG가 하나 더 있네요. 지진 규모별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자, 5.0에서 5.9 지진일 때는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이 가해진다. 그러니까 작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은 5.8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포항 지진은 5.4의 규모였는데요.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실질적으로 포항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완전 붕괴가 현재까지 3건이고요. 반파, 그러니까
반이 무너진 건물이 220여 건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5.0에서 5.9 지진, 상당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제보로 들어온 그림들인데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가로등들이 쓰러지고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특보에서 저희가 울산대학교 권정우 학생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당시 그 학생도 수업 중이었다. 그런데 재난 문자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하면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전화 연결을 좀 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포항 소재 한동대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상당히 많이 부서진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장면은 작년에 그 화면이 아닌 바로 어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 좌측 상단에 저희 UBC 제보 통로를 좀 표시해 두고 있는데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놀라셨겠지만 힘드셨겠지만 제보를 주시면 소중히 방송을 보내겠습니다. 자, 피해 상황 좀 짚어봤고요. 자, 또 하나 어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수능이 오늘로 예정됐던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 좀 학생들의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그래도 시험을 좀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윤 기자 학생들 좀 만나봤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수능 시험장인 중구 약사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나 소식을 못 듣고 시험을 치러 온 학생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가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조용한 모습이었고 수험생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능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휴업과 관련한 혼선이 좀 생긴 모습이었는데요. 수험생은 아니지만 1학년 학생이 휴업인지 모르고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초등학교는 특히 등교 시간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기다 보니까 더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 만난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는 부산에는 재난 문자처럼 통일된 등교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데 울산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혼란이 더 커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수능과 관련해서 좀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은 교육부와 울산시 교육청이 향후 공개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기상청 발표로는 여진이 계속될 수도 있다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발표되는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 요령 숙지하셔서 미리 공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여러분께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C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